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멋진 결과를 만드는 작은 행동들, 리빗업. 네, 리처드 와이즈만 작가의 리빗업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즐거움에도 공식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표정만이 아니라 움직이고 말하는 등 행동의 모든 요소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그가 말한 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얼굴 표정에 몇 가지 기본적인 유형이 있는 것처럼 걷는 방식에도 크게 6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성큼성큼 걷기는 다리를 길게 뻗고 살짝 점프하듯이 팔을 앞뒤로 흔들며 걷는 경쾌한 걸음걸이를 말한다. 반면 질질 끄는 걷기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작은 보폭으로 걷는 걸음걸이다. 이러한 걸음걸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특정한 형태의 걸음걸이가 특정한 감정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성큼성큼 걷기가 행복감을 높인다면 질질 끄는 걷기는 우울한 감정을 자극한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의 심리학자 사라 스노드그래스는 걸음걸이의 변화가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스노드그래스는 피실험자들에게 신체 활동에 따른 심박수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설명해 놓고 3분 동안 걷도록 했다. 먼저 피실험자들 중 절반에게는 고개를 들고 힘차게 팔을 휘두르면서 성큼성큼 걷도록 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땅바닥을 보고 발을 질질 끌면서 짧은 보폭으로 걷게끔 했다. 마치 몬티 파이튼의 코미디 프로그램 미니스트리 오브 실리 워크의 한 장면을 일상생활로 옮겨놓은 것 같은 실험이었다. 그러고 나서 스노드그래스는 피실험자들의 행복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성큼성큼 걸은 사람들의 행복감이 질질 끌면서 걸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험을 통해 스노드그래스는 가정원칙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다. 가정원칙은 또한 친밀감에도 큰 도움을 준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자비네 코우는 육체적 움직임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고 춤에 담긴 심리학을 연구했다. 이를 통해 코우는 부드럽고 유연한 방식으로 움직일 때는 행복감이 상승하는 데 반해 딱딱하고 직선적인 형태로 움직일 때는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항상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이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생각에 코우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악수에 주목했다. 코우는 실험 보조 요원들에게 특정한 악수 방식을 알려주었다. 먼저 일부 보조 요원들에게는 부드럽게 손을 흔드는 방식을, 다른 요원들에게는 강하게 아래 위로 손을 흔드는 방식을 익히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보조 요원들로 하여금 50명 정도의 피실험자들과 적극적으로 악수를 나누도록 했다. 악수를 나눈 뒤 코우는 피실험자들에게 그때의 느낌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인상적이었다. 부드러운 악수를 한 피실험자들이 훨씬 높은 행복감을 보고했으며 자신과 악수를 나눈 보조 요원들을 좀 더 친밀하고 호의적이며 개방적이라고 평가했다. 부드러운 악수가 행복감을 자극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피실험자들은 좀 더 행복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는 대화할 때 사용하는 용어와 말하는 방식 또한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에빗 펠테는 실험실 안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연구했다.
가장 먼저 벨테는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듯이 말할 때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벨트는 자원자들을 모집해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카드 한 꾸러미를 주었다. 첫 번째 그룹에 준 카드 맨 위에는 각각의 카드에 적혀있는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라는 설명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카드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문장들이 나왔다. 오늘은 여느 날에 비해 더 좋거나 더 나쁘지도 않다. 피실험자들은 그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다음 카드로 넘어갔다.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피실험자들은 천천히 하나씩 60번째 카드까지 과제를 수행했다. 이 카드 꾸러미에서 각각의 문장은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느낌으로 변해갔다. 두 번째 그룹 역시 똑같은 과제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 카드에는 감정 상태와는 무관한 문장들이 들어있었다. 이를테면 토성이 태양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오리엔트 특급 열차는 파리와 이스탄불 구간을 왕복한다. 호프 다이아몬드는 남아프리카에서 런던까지 우편으로 배송되었다와 같은 것들이었다. 카드 읽기를 모두 마치고 나서 벨테는 피실험자들 스스로 자신의 행복감을 평가해 보도록 했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룹의 감정 상태는 더 좋아진 반면 두 번째 그룹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벨텐의 연구 결과에 강한 인상을 받은 전 세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실험실 내에서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가정 원칙의 힘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연구 결과로는 긍정적인 문장을 읽은 실험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다. 한 실험에서 하와이 대학의 일레인 해트필드 연구팀은 한 피실험자 그룹에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깜짝 생일 파티를 벌인다고 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읽도록 했다. 반면 다른 그룹에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게 되는 가상 시나리오를 읽도록 했다. 그 결과 각기 다른 시나리오를 읽은 경험이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대로 좋은 일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 가족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보다 감정 상태가 훨씬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자신이 지금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행동이 실제 감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가정 원칙은 웃는 표정뿐만이 아니라 걷고 이야기하고 특정한 표현을 선택하는 등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 가정 원칙을 검증하고자 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자극을 받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가정 원칙을 기반으로 한 감정 상태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Live it up, 기분이 좋아지는 혼잣말 주문. 혼잣말로도 기분 전환이 가능할까?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자. 첫째, 다음 문장들을 혼자 큰 소리로 읽어보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 있게 말해보자. 여유를 갖고 천천히 읽으면서 한 문장을 마치면 잠시 호흡을 정리하자.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것이다. 오늘 나 자신이 마음에 든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친절해서 기분이 좋다. 일단 마음먹은 일은 대체로 잘해 나간다. 나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활력이 넘치고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특히 일을 더 잘하는 것 같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쉽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나 자신은 물론 세상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고 있다. 많은 친구들이 평생 내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앞으로 인생을 계획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신나는 음악을 듣고 싶다. 이를 충분히 즐기고 있고 나 자신이 정말 마음에 든다.
오늘은 너무나 행복한 하루다. 자, 어떤 느낌이 드는가? 더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은가?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자.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읽어보자. 친구와 통화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읽어도 좋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읽어가면서 긍정적인 느낌이 떠오르는지 주목해보자. 멋진 날이야. 오늘 내 생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넌 아마도 상상도 못할걸? 저녁에 친구의 초대를 받고 집으로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모여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지 뭐야. 감동적이었지. 많은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몇몇은 파티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었더라고. 나를 위해 케이크를 굽고 선물을 포장하고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었어.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뻐. 책 주세요, 책. 오늘은 리처드 와이즈맨의 리비럽이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덕분에 저도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